자, 방금 촬영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봤고요. 이제 이번에 수요일날 치러진 이 모의평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보네요. 가해시 얼음을 이제 읽어야지. no. 얼음을 등에 쥐고 no. 뭐부터 봐야 되겠죠? 제목이 뭐니? 봄네요. 아무튼 봄이에요. 제목이 뭐야? 봄이지. 봄이 뭐니? 소재야. 봄을 소재로 해서 썼구나가 되겠죠. 그러면 가는 봄이고 나는 제목이 뭐니? 겨울 들판을 거닐며 뭐니? 소재, 주제, 상황 중에서 겨울 들판을 거니는 상황이 되죠. 아울러 겨울 들판이 뭐가 돼? 소재가 돼요. 자, 그러면 가의 제목은 봄이야. 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나의 제목은 겨울 들판의 소재. 그러면 겨울 들판이라는 소재와 상황에서 뭘 느끼는지를 봐야 되죠. 자, 이렇게 제목 봤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를 본다? 문제를 봅니다. 적절한 거 보는 거네요. 2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시어시구의 의미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다를 감상한 내용인데 모든 걸 본떠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빨리서 볼펜 꺼냅니다. 시에서 계절 나왔습니다. 계절. 시에서 계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자는 이 계절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에서 뭐를 이끌어내요? 의미를 이끌어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차가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의 어떤 고통과 시련을, 따뜻한 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련을 이겨낸 나의 보람과 성취를, 이런 식으로 계절에서 어떤 의미를 이끌어낸다.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 안으로 포함된 밑줄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연에서 순환하는 질서를 인식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니? 꽃이 지죠? 그럼 끝이니? 꽃은 지죠? 끝이니? 그러면 다음에 내년 봄에 다시 피죠? 맞나요? 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끝나니? 다시 뭐가 오니? 봄이 오죠. 중간에 끊기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이게 1년이라 겨울에서 끝나는 느낌이 들죠. 근데 김소월은 그의 시 사주화에서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렇게 나오거든. 계절은 순환합니다. 끊기지 않고. 자, 그래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소생하는 모습에서 동그라미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해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멸을 하지만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중에 소생, 다시 생성이 되니 희망이 되는 거죠. 또 플러스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 현상을 뭐와 관련시켜요? 인간의 삶과. 이건 가와랑 같이 통일된 건데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시켜요. 예를 들어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을 보면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 풀은 눕고 그리고 울었다라는 시가 있어요. 풀이라는 자연 현상에서 막 풀은 많잖아. 일반 배중의 모습, 인간에서 배중의 모습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봐봐, 풀 하나하나는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서 쓰러질 정도로 되게 약하죠. 근데 풀이 많이 모이면 바람도 그 풀을 눕게 하지 못해요. 풀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배중의 힘 이런 것처럼 인간을 상급하는지 인식하면서 화제가 지향하는 가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공통점은 뭐니? 계절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주죠. 또는 자연물을 통해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줍니다. 요 포인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의 시와 나의 시를 읽을 때 봄과 겨울 들판이니까 겨울의 역할은 먼저 주목해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를 먼저 딱 읽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지문 볼게요. 이건 수필이네요. 자, 보세요.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비유. 봄은 동그라미 뭡니다. 좋은 건데 멀겠어요. 자,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뭐래요? 먼저는 햇빛에 개나리가 보실보실 생명력 있게 피어서 처음에 노란빛에 노란빛에 정이 들었다. 자, 봄은 뭔데? 햇빛이 왔어요. 그 햇빛에 개나리가 생명력 있게 피고 그 색깔이 노란빛인데 정이 들었다. 그러니까 봄은 멀지만 노란빛의 개나리에 정이 들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차츰
시간이 흐르잖아. 자칫 지붕이 겨울에 짐을 부릴 때도 있고, 부리다는 얘기는 이제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겨울 짐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집사에 선 울타리를, 집사에 쌓은 이 겨울의 울타리를 이제는 뭐 얘는 내려놔야 되고 얘는 헐어야 되니까 나쁜 거죠. 긍정적 동그라미, 부정적 세모,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 시작할 때, 아까 먼 데 있던 게 뭐였니? 봄이죠.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뭐가? 봄이. 그러니까 봄이 오니까 겨울 짐을 내려놓고 울타리가 헐어지죠. 눈 사이에 있는. 자, 봄은 지금 멀리 있지만 봄이 오겠다라는 것처럼 햇빛과 개나리와 노란빛이 점점 물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겨울쯤 울타리 사라지면서 가장 먼 데서 봄이 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서 봄은 뭐의 계절이냐? 사랑의 계절입니다. 왜?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싫어했던 사람들끼리도 다 서로 이해하고 다 녹으니까.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 이 옆과 옆의 거리가 풀리면 멀리 간 것이 어떻게 되니? 다 돌아온다.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 나왔었니? 자연의 순환적 질서라는 말 나왔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어서 모든 겨울에 얼어붙었던 것들, 모든 움츠렸던 것들이 다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돌아오죠.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다 돌아온다. 벌써 뭐가 나왔니? 돌아온다 나왔죠. 반복이죠. 여기서 키포인트. 이번에 고2 후렴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현대시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형태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 이 말들이 나오면 혹시 이 나오냐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전시가는 우리 둘 다 풀이했지만 수필에서는 서리절필을 잘 못 찾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고전시가에 서리법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고전시가에 서리법이 있네? 뭐 하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수필하고 쭉 대단히 긴 수필이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가 나와요. 딱 하나 나와요. 그럼 그거 하나 찾아서 빨리 답을 1번이라고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지금 나왔죠? 반복입니다. 유사한 식으로 반복하여,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여, 식으로 반복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시에서 가장 큰 특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있어요? 이미지입니다.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이라는 말 나오면 또 중요시해야 돼요. 자, 아까 이야기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더불어서 계절적 이미지도 들어가게 되죠. 하각 이미지도 들어가죠. 또 상승 이미지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지와 관련해서 연결하는 문제가 답으로 많이 나오고, 아울러 세 번째는 말 건네는 어투. 이거 1학년 내내 여러분한테 강조했습니다. 말 건네는 어투. 말 건네는 어투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존재해야 되죠? 말 건네는 어투는 꼭 청자가 있어요. 시 속에서 청자가 드러나야 돼요.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 너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애가 기쁨이라는 대상, 청자한테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니? 말 건네는 어떻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 엄마, 누나 말 건네고 있죠. 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 나오죠? 이런 다 말 건네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현대시에서 나오면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야. 물론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시 문제를 풀다 보면 표현상의 특징에서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쌤이 촬영을 강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가서 막 꽃 갈아입고 머리 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까먹다고도 같이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아울러서 다 적었나요? 아울러서 고전시가 해줄게요. 자, 고전시가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서리법입니다. 서리절편. 서리절편이 기본적으로 머리, 의문형, 종결의미, 의문형 의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생략된 걸로 써야 됩니다. 서리절편은 의문의 형식, 직설법 강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대꾸, 혹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 대꾸 대조법. 그리고 마지막에 영탄적 표현. 자, 영탄적 표현은 앞으로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탄사가 잘 안 나오고,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1 때는 감탄사 많이 나오죠. 아, 오, 어즈버. 그리고 고전에서 어저 내일이야, 어저, 이런 거 다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어미. 외우세요.
아름답구나. 연탄적 표현입니다. 뭐뭐이어, 뭐뭐로다, 뭐뭐노라, 산빛이 금수노라, 이런 것들이 다 감탄형 종결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 다 영탄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시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현대시는 요 세 가지, 그리고 고전시가는 요 세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봐야 돼요. 이 말들이 나오면 먼저 의심하고 보고, 이 말들이 답이 아니다. 그러면 아, 다른 어떤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니? 다 적었죠? 영상 보는 친구들은 탁 끌었다가 적고 다시 돌리면 됩니다. 자, 다음! 이거를 볼게요. 돌아온다 했으니까 뭐니? 반복이죠. 자, 보면 사랑이죠. 모든 것이 풀리면서 멀리 간시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이 뭐니? 처음 시작에 봄에서 다 돌아오고 돌아선다가 되죠. 그래서 봄에서 봅니다. 자,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가지로까지는 자연의 모습이고, 이 자연 현상이 사람은 사람에게로는 뭐니?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이 인간의 삶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죠.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가지, 사람은 사람에게. 또 산은 산으로. 자, 그 다음에 밑줄 칠까요? 죽은 것 중요합니다. 과 산 것 중요하죠.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는 거니?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산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삶이 끝나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니? 죽음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삶의 끝에서 죽음의 시작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대립적인 거잖아, 삶과 죽음이. 근데 봄은 어떻게 하니? 돌아섭니다. 삶이 돌아서고 죽음이 돌아서요. 그래서 둘이 뭐니? 상견례가 뭐야? 서로 예를 지키면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죽음과 삶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 조기성한테 무리마을에 가서라는 고은의 시가 있는데 그걸 좀 뽑아놔야 했는데 없어서 아는데 거기 보면 삶이 죽음을 껴안은 채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죽음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 봄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고은의 그 시에서 저 무리마을의 가사에서처럼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삶이 끝나는 곳에서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에서는. 무슨 말인가? 선생님, 저 70년을 살았어요. 선생님, 저 30년을 살았어요. 선생님, 저 10년을 살았어요. 15년을 살았어요. 살아왔죠. 그쵸? 그 다음에 80이 돼서 죽었다. 그러면 인생 살아온 거 80이고 이제 죽음이 1세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음과 삶은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0세부터 내가 17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내 피부도 태어나서 계속 성장하다가 죽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나는 죽어왔던 거야.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라는 말은 죽음과 삶이 서로 한 공간 또는 한 시간에서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냐? 겨울에서 모든 것이 다 죽죠. 근데 그것이 죽은 게 아니야. 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뭐가 되니?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이 대립적인 것이 알았는데 봄에 이르러서 그 근원에 이르러서는 거니 서로가 상견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보내고 얘는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의 모습을 인간의 삶의 형식에다가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봄이라는 자연현상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되게 감동입니다. 자, 꽃은 짧은 가을에 어디쯤 갔다가 노릇뿌리만큼 길어지는 봄에를 따라 몇 척이 나와서 오늘의 어느 줍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룬다. 주어. 꽃은 이제 와서 왜 이러한 찬란한 꽃밭을 이루고 있네? 이 얘기입니다. 꽃이 찬란한 꽃밭을 이루고 있네? 이 얘기죠. 이게 한 문장이죠. 자, 꽃은 짧은 가을에 어디죠? 자, 가을이니까 뭐니? 꽃이 안 피죠. 꽃은 봄에 피잖아. 물론 뭐 가을에 피는 꽃도 있지만 대다수의 꽃은 가을엔 잘 안 펴요. 추우니까. 그래서 꽃은 가을에 때는 잘 안 보였다가
노루꼬리만큼 봄해가 봄이 길어지니까 그 안 보였던 그 먼 데서 몇 천이나 와서 오늘 우리 어느 주변에서 이렇게 찬란한 꽃밭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꽃을 이루는 건 봄의 해죠. 꽃은 봄에 햇살이 오면 딴 데 있다가 이제 와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네. 이렇게 됩니다. 꽃을 꽃밭으로 만드는 힘은 봄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뒤에 있는 건데. 잠깐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잠깐 끊어줄까요? 네.